메신저 텔레그램에 미성년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인간으로서의 어떤 공감 능력, 가치관에 있어서는 형편없는, 어떻게 보면 정보산업 시대에 나오는 괴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가 은밀하게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일단 이번 사건은요, 성중독 중에서도 성도착증의 그 형태를 아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영상 관련해서는 제일 맞는 형태가 바로 관음증이죠. 그리고 미성년을 중심으로 한 그런 피해자에게 가학적인 행동을 하는 세도매조키즘의 양상,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미성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화기호증, 성도착의 특징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아마 이 26만이라는 시청을 했던 대상들은 심각한 성도착증의 이슈가 있거나 그런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성문제에 있어서는 보기 힘든 사람들이죠. 그럼 이런 현상들이 왜 갑자기 폭발적으로 일어났나? 저는 풍선효과라고 봐요. 대략 한 15, 16년 전에 국내에 있는 이 성매매 직결지를 불법으로 인해서 이제 급격하게 단속하면서 오히려 더 숨어버리고 더 퇴폐적이고 더욱더 저질스럽거나 병적인 그런 형태의 내용들이 은밀하게 유통되는 그런 기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6살밖에 안 된 청년이 왜 이렇게 잔인한 성착취를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부 사람들은 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정신과적인 분석을 해보면 이 친구는 굉장한 반사회적인 성격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꽤 크죠. 겉보기에는 아마 지식인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낮에는 봉사활동도 했다고 그래요. 흔히 성범죄는 말이죠, 굉장한 이중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굉장히 흉악범을 생각하는데 겉보기에는 굉장히 소심하거나 수줍어하거나 이런 형태에 있어서도 성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이 친구의 별명이 마치 박사로 통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본인한테는 이런 그 네이버 지식인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한 자기만족, 마찬가지로 이 심각한 성범죄물을 올리면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돈을 내고 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엄청난 계급장 같았을 거예요. 정보사회에서 박사라는 호칭을 들을 만큼 정보의 조각들은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친구이긴 합니다만, 인간으로서의 어떤 공감 능력, 가치관에 있어서는 형편없는, 어떻게 보면 정보산업 시대에 나오는 괴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열등감이 이런 범죄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과 관련된 근거가 있는지? 저 역시도 이런 가해자들을 못난 남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애를 통해서 이성에게 성적 호감을 얻고 성적 관계를 이루지 못하죠. 스스로 자신감이 없고 뜻대로 잘 안 될 때 극단적인 폭력성이라든지 극단적인 가학적인 방법을 쓰게 돼 있죠. 실제로 권위가 있고 실제로 건강한 자기 자존심이 있다면 굳이 이런 방법에 빠져들거나 이런 방법에 한호할 필요는 없는데, 강제적인 권위를 만들기 위해서 폭력성을 이용해서 상대의 손을 굴복시키는 그런 장면에 병적인 사람들은 쾌감을 느끼게 되죠. 못난 남자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성관념에 있어서는 말이죠. 반성하지 않는다? 적인 성범죄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범죄가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실제로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해 보면 재범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치료가 잘 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근데 왜 치료가 잘 안 되느냐? 문제의 근원을 제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흔히 뭐 전자팔찌라든지 또는 이제 약물 치료에서 성충동을 없앤다 이 정도로 생각하거나, 또는 감옥에 넣어서 얼마 동안 혼을 낸다, 이런 방식으로는 치료가 안 되고요. 성범죄, 성중독에서 가장 앞선 나라는 캐나다거든요. 캐나다 방식은 뭐 약물 치료나 근원적인 원인 치료를 하면서 재활 치료를 해요. 정상적으로 구애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과의 교감을 하면서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알 수 있게끔 이끌어 가줘요. 정상적인 성을 느끼기 때문에 굳이 이제 그런 비겁하고 병적이고 잘못된 방법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렇게 표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치료를 받으러 올 생각을 못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특히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20만에 가까운 그 대상들은 엄밀히 말하면 전부 범죄자입니다. 물론 뭐 실수로 입금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170만 원을 그렇게 실수로 입금합니까?
그 정도 금액을 1번 썼다는 것 자체가 성중독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일반 포르노물들은 합법화된 나라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소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강간, 레입 차원에서의 포르노물들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철저하게 불법화시키고 금지시키고 있어요. 그 이유는 특히 미성년을 대상으로 하는 가학적인 비디오물들은 성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 연구 논문에서 밝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위험성이 다분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쉽게 넘어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범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은 앞으로 성범죄나 성중독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나 포르노물에 있어서 공범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니도 하고 나도 하니 다들 한다. 그러니까 그게 뭐가 문제되냐. 내 주변에 회식하면 다 성매매 업소가 하더라. 다들 그런 거라는 획일적인 합리화를 하면서 본인이 치료받을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재발률이 높은 것이지, 문제만 제대로 본다면, 그리고 치료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바뀝니다. 피해자 중에서 이제 미성년자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이런 어린 학생들이 빠져나올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폭력을 겪게 되는 피해자 같은 경우에요. 가정으로 치면 가정폭력의 대상인 남편이라든지 데이트 폭력의 대상인 남자친구로부터 벗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가해자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 또 꼬투리를 갖고 있다는 두려움, 계속해서 가해자의 행동이나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주는 양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면이 있죠. 본인의 의식은 더 이상 일이 번지지 않길 바라지만 사실은 일이 더 커지는, 일반적인 폭력 같은 경우에는 또 주변의 도움을 청하는데, 본인이 아직 성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의 가족들에게 이런 성범죄에 연루된 것을 표현하고 도움을 청하기가 굉장히 난처한 측면에 아마 피해자들은 있었을 거예요. 본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성범죄의 가학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 충격으로 인한 내용은 거의 PTSD에 준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준하는 그런 정신적인 혼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강한 혼란과 우울감 등이 정상적인 판단이나 문제 극복의 그런 의지를 망쳐놓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혼란 때문에 이 아이들이 쉽게 주범의 어떤 협박과 회유에서 빠져나오기가 좀 힘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폭력에 있어서의 그 정서적인 그 기억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평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이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정보라는 조각난 내용을 통해서 영원히 지울 수가 없다는 점이 크게 문제가 되겠죠. 본인의 마음속에서는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본인이 과거에 찍혔던 그런 영상의 조각들이 본인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측면들이 끊임없는 두려움을 만들기 때문에 그 정서적인 피해는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알려야 할지. 아주 교과서적인 얘기인데요. 우리 한국은 정말 철저한 성교육을 해야 됩니다. 제가 방송이나 언론에서 성얘기를 하면요, 성얘기 자체로만 해서 야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저는 야한 얘기를 하는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올바른 성에 대한 얘기조차 나쁜 것처럼 묻어두는 바람에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정보화가 빠른 나라에서 올바른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뻔한 피임 교육이 아니고요, 올바른 성교육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그 성교육에는 공감 교육을 시켜야 돼요. 상대방에게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얼마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것이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게 상호작용의 관계, 인간관계의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겉보기에 뻔한 성병 교육, 피임 교육 이런 성교육 말고요, 제대로 된 건강한 구애를 할 줄 알고 상대방과 교감하고 나의 이런 행동이 상대방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이며 이런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의 호감을 제대로 살 수 있는 방향을 제대로 알려주는 진정한 성교육이 우리나라에서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